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맛과 취향을 완전히 담아서 먹는 세대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 질문은 환웅이한테만 던질게. 너한테 위스키 중에 1번. 내가 먹어본 거 아니면은 먹어보진 못했으나 먹어본 거. 먹어본 거? 그 다음에 예산에 제약이 없다면은 1번. 안녕하세요, 장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병훈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미생편까지 찍고 나서 오랜만에 유튜브 찍는 것 같은데, 트레이더스 채널을 운영한 지 실제 한 8개월 됐는데 우리의 기대보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희의 기대치는 그거보다 낮아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 전이죠. 한 6개월 정도 전에 와인, 주류 이쪽으로 한번 찍고 나서 우리 김한웅 간사사가 또 무슨 채널이었죠? 와지트를 와지트 초청받아서 다녀왔어요. 네, 초청받아서 그 머리에 잔뜩 힘주고 갔다 왔더라고요. 지금 또 휴가철이고 최근에 또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하는 그 법률이 조금 개정되면서 한 번 더 주류에 대해서 찍어보자 했고, 특별히 오늘은 위스키에 대해서 준비했죠. 변경된 면세 한도 이런 거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병수 제한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게 3월에 일반 해외 여행자들은 먼저 적용이 됐고 7월부터 제주 면세점이 적용이 됐고,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따라가는 거고 제주도는 법령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개정이 안 됐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법률 빼고 쉽게 말해서 이제 제주 면세점까지 병수 제한이 사라졌다. 리턴은? 리턴은 2리터거든. 2리터. 일단은 우리 환웅이가 술 제일 전문가긴 하니까, 너에게 술은 어떤 의미야? 위스키는 어떤 의미야? 예전에 내가 이제 담배를 필 때는 내가 술은 끊어도 담배는 못 끊겠다 생각을 했는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 밥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먹고 싶듯이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딱 씻고 나면 시원한 맥주 한 잔 먹고 싶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맛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문화였잖아. 나랑 모르던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서 막 강권하고 이랬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맛과 취향을 완전히 담아서 먹는 세대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 질문은 환웅이한테만 던질게. 너한테 위스키 중에 1번. 내가 먹어본 거 아니면은 먹어보진 못했으나 먹어본 거. 그 다음에 예산에 제약이 없다면은 1번. 맥켈란이라는 게 있는데, 맥켈란 15년에 쉐리 캐스크에 들어갔다 나온, 짧게 말하면 뭐 맥15 쉐리 이렇게 부르는데, 캐스크가 그 오크통 말하는 거죠. 쉐리 와인을 담았던 그 오크통에서. 오크통에다가 마지막 숙성을 해서 꺼낸 건데, 그냥 지금 소매가로 하면 한 40에서 50 중반 정도?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그게 먹어본 거 중에. 그거 먹은 중에 그게 제일 맛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가격에 제한이 없다면 그것도 맥켈란 시리즈일 것 같아. 막 한 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가는 것들, 시리즈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소장해보고 싶지. 난 이제 가끔 하이볼을, 나도 이얼리로 따져야 되니까 하이볼을 이얼리로 한 번, 두 번 먹을까? 하이볼을 먹을 때는 약간 그런 바 같은 데서 되게 무르익은 대화. 그러니까 사실 위스키 바를 1차, 2차 정도로 가진 않잖아요. 그게 술을 많이 먹지는 않잖아. 제일 처음 위스키를 접한 게 언제야? 먹는 걸로 접했다기보다 조니 워커를 보고 그 병이 너무 멋있어서. 나는 고등학교 때 편의점에서 파는 거 있잖아, 요만한 거. 스카치 위스키. 그거 애들. 나는 그때인 것 같아. 우리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졸업식 딱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린 춘천이었으니까 강대문 쫙 가면 거기서 이제 1층에 자니스 바라는 게 있어. 자니스 바 기억나지? 거기에서 딱 먹었던 첫 위스키가 발렌타인 마스터즈. 그게 지금 아마 마스터즈가 우리가 그냥 살려면 한 2, 3만 원 할 거야. 그때는 이제 마스터즈 한 병에 과일 안주 이렇게 세트해서 10만 원 이렇게 팔았다고. 그럼 20살 된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때 이제 막 졸업한다고 이제 그렇게 쓴 거야. 그때 먹어본 게 첫 위스키. 오크통에다가 넣어서 만드는 게 위스키잖아.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원액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거지. 그 싱글 몰트냐 블렌디드냐에 따라 보리싹이 싱글 몰트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같은 걸로 하면 그레인. 그걸 섞는 게 이제 블렌디드. 그래서 우리 맥주를 보리로 보통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걔가 증류가 되면서 위스키가 되는 거지. 막걸리를 증류하면 소주가 되는 거지. 맞아, 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소주 자체가 증류주인 건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보는데 화요 XP라고 있어. 이게 40도 정도 되거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증류식 소주인데 해외에서는 얘를 위스키로 인정해 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이랑 외국 법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외국에서는 그 화요- 위스키로 보는 거야. 화요 XP. 걔는 그 오크통에서 뽑아? 오크 숙성이지 걔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위스키를 만들지 않잖아요. 스카치 위스키라고 해서 그런 지방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모든 물품이 다 비슷할 텐데 일단은 수입하려고 하는 상품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상품이 선택이 됐으면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지 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수입에 대한 인허가를 다 받아야겠지. 통관고유보호도 취득해야 되고 수입 면허도 취득해야 되고 주류업 허가도 받아야 되고 다음 단계 이제 세금 확인도 해야 되고 세금 확인은 수입 가능 여부 때도 가능할 텐데 일단 가능하다 하면 세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검역을 받아야 되니 한글 표시사항 특히 위스키 같은 경우 술 같은 경우에는 도수 표시 이게 오류가 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 도수 표시 같은 주의사항을 해서 한글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부착해서 수입을 해도 되고 한국 도착해서 부착을 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보통은 먹는 것들은 소량 100kg 정도를 먼저 테스트용으로 갖고 와서 검역을 받고 통과가 되면 분물량 오더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위스키 수입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긴 했지만 사실 위스키는 보통 좀 덩어리가 있는 볼륨이 있는 기업들에서 이미 수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스키를 한번 수입해보고 싶다 하는 어떤 업자분들 근데 또 그 민간 거래이기 때문에 좋은 위스키를 선별해서 유통 권한을 갖고 오는 건 별개의 일인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HS 코드를 보면 위스키를 딱 4개로 나눠놨더라고. 스카치, 버번, 라이, 그다음 나머지 기타. 이 버번이랑 라이는 뭐야?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 만드는 위스키고 주 재료가 옥수수야. 근데 버번이 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로워.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해야 되고 오크통을 재사용한 오크통을 쓰면 안 돼. 새 오크통에만. 독특한 라이는 뭐야? 라이는 이제 재료가 옥수수가 아니라 호밀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는 미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캐나다에서도 만들고. 근데 라이 같은 경우는 버번처럼 그러한 뭐 기준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근데 버번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그렇게 앞서 말한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 위스키의 그 세금은 어떻게 돼요? 세율이 지금 종류가 엄청 많네요.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은 30%인데 일단 국제협력관세가 20%로 10%가 떨어져.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스카치나 버번이나 라이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가 영국, 미국, 캐나다일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다 FTA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관세는 다 없다. 그러면 붙는 게 뭐냐? 주세, 교육세, 부가세만 붙게 되는 거지. 근데 주세가 모든 술, 뭐 와인 이런 것보다도 가장 높아. 72%. 위스키가 비싼 이유는 주세 때문이다? 72%는 엄청 높네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지? 종가세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인보이스 금액의 72%. 만약에 관세가 있었으면 관세도 합쳐진 거에 72%인데 다행히 관세는 0%고 예를 들어서 밸류 자체가 처음에 인보이스 밸류가 100만 원짜리 술이다 그러면은 그게 주세만 붙어도 172만 원이 되는 거네. 근데 또 100만 원짜리 술이 CIF 조건으로 운임도 같이 가산되니까 교육세는 주세의 30%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이 세금이 우리나라 가격에 뭐 물론 유통사들의 마진도 있겠지만 결코 이 세금을 무시할 수는 없다. 원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 주세, 교육세, 그다음 부가세까지 있어요. 부가세는 이제 전체 금액의 10%니까.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40만 원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실제로 세금이 붙는 거는 거의 50% 이상이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마진을 제외하고 뭐 세금까지 포함한 원가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15만 원 정도는. 근데 이게 만약 직구를 하게 되면 FTA를 못 받을 수 있으면 한 20% 더 붙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은 그거를 잘 모르니까. 직구랑 여행자랑 뭐가 다른지. 우리가 직구를 하게 되면 결론을 먼저 내죠. 뭐가 더 유리한지. 여행자가 훨씬 유리해. 여행자는 모든 걸 다 면세해줘. 근데 직구는 관세, 부가세만 면제해 주는 거야. 그럼 주세, 교육세는 내야 돼. 내고. 내가 직구를 하면. 이게 금액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10원짜리 와인을 사든 10원짜리 위스키를 사든 1000만 원짜리 위스키를 사든 주세랑 교육세는 무조건 붙어. 150불 이하까지는 관부가세는 면제가 되지만 주세, 교육세는 나오고 150불을 넘어가면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다 나오는 거야. 해외 직구 할 때 우리가 현재 제도가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거니까. 근데 150불이 2병이면 또 안 되잖아. 150불에 한 병에 1리터 이게 딱 이게 다 M으로 묶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구가 굉장히 혜택이 좀 없어. 아까 뭐 타이트하다 그래야 되나? 말한 것처럼 한 병에 1리터여야 되고 150불 이하여야 되는 거야. 여기서 딱 정리. 관세사로서
어떻게 뭐 조언인 거지. 직구와 여행,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사는 거 중에 무조건 면세점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 가격적으로. 왜냐면 면세점 같은 경우는 가격도 400불, 병수 제한 없고 2리터니까 500ml짜리는 4병까지도 살 수 있는 거고. 아 근데 우리 그 주류업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이야기 있잖아. 추징액. 역대. 네, 요거 한번 설명해 주죠. 요거 알아? 요게 우리가 한참 많이 관세사 되고 한 1, 2년 차 그때 좀 이슈였던 거였지. 맞아요. 관세청이 뭐 역대 최대의 추징을 했다. 뭐.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2천억이었다가 또 올라가면서 뭐 4천억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 뭐 근데 다 아는 거니까 디아지오 코리아라고 조니워커 수입사죠. 맞아.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에 한 3년인가 4년 정도 지났다가 이제 관세청과 디오지오가 협의가 된 걸로 이제 끝난 거지. 결론은 얼마 추징?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천억? 잭 다니엘은 또 무슨 얘기예요? 그랬는데 요게 잭 다니엘을 수입하는 수입사한테 비슷한 걸로 세금 폭탄이 또 들어간 거야. 브라운 포맨이라는 곳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난 건 아니고 관계자들 얘기를 통해서 뉴스가 나온 거야. 아, 관세 조사를 거치면서 얘네가 추징된 걸로 보인다. 그래서 얘네가 세금 비율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거는 관세청의 추징일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지. 늘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이전 가격인 거야?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근데 결국에는 수입 가격을 축소했다라는 거는 이전 가격 아니면 그냥 저가 신고인데 보통 이전 가격일 확률이 높겠지. 얘네들도 뭐 특관자 거래라면. 담당자들 골치 아프겠다. 이런 주류업계에 있는 구매팀이나 이거 회계팀은 진짜 맨날. 근데 요번 이 잭 다니엘이 이제 그간 한 10년간 건들지 않았던 주류업계를 뭔가 다시 이제 불씨가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스러운 말들이 좀 나왔던 거야. 그래서 내가 요 기사를 갖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는 컬러 마케팅이라고 하거든. 조니 워커가 컬러 마케팅을 거의 제일 먼저 한 거야. 블루 라벨, 뭐 화이트 라벨은 없어졌지만 레드 라벨 이런 거. 최근에 뭐 그린 라벨도 있었잖아. 그린은 진짜 못 먹겠더라고. 안 맞아 나랑. 그러니까 그린 라벨이 약간 저가형이야. 아 그렇지도 않아. 뭐가 제일 비싸? 블루 라벨. 근데 나는 그 향이 와 나는 한 잔 먹고 그냥 이렇게 바로 막았어. 그래서 그걸 하이볼로도 마셔볼까 하고 하이볼로 타도 그 냄새가 계속 올라와. 그때 내가 말한 청룡 에디션이 조니 워커인 거야? 그치. 조니 워커가 블루 라벨이 계속 매년 띠 에디션이 나와. 그 띠 에디션을 사면 애기 발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주거든. 그럼 애기한테 선물해 주는 거구나. 전문 용어로 생빈이라고 하거든. 생년 빈티지. 그 날짜가 찍힌 것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용띠였으니까 청룡 에디션이 나와. 그러면 조니 워커 병에 청룡이 막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파는 곳이 있는데 너무 비싸게 팔아. 거의 2배 이상. 그거 사줄만 하지 않아? 아이. 내가 얼마 전에 환웅이한테 전화했잖아. 이게 내가 극비 사항이어서 다 오픈할 수는 없는데 범죄 수사에 내가 협조를 하는 게 있어. 관세사로서 아니면 장유한으로서? 관세사로서. 무역이나 뭔가 무역 사기, 포워딩 막 뭔가 이렇게 연계된 그런 거에 내가 협조를 해주고 있지. 협조 맞아? 협조 맞아. 수사 받는 거 아니야? 그분 승진했대. 그러니까 내가 수사받는 게 아니라 내가 협조한다고. 범죄자를 찾아갔는데 발렌타인이 8천만 원어치. 돈을 다 그걸로 바꿔서 창고에다 그러니까 발렌타인 30년 산이었지. 그게 150병인가 500병이었나? 매가로 환산했을 때 대략 8천만 원어치였는데 그게 있어서 나한테 물어본 거야. 이거를 왜 이렇게 이제 저장해 두냐. 왜 술로 바꿔놨을까? 그러니까 현금은 바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대. 근데 물건은 못 가져간대. 압수를 못 한대. 범죄자들이 현금을 그런 식으로 바꿔놓나 봐. 근데 금은 가져갈 수 있대. 그래서 현금은 압수당하니까 그걸 바꿔놓고 이건 나 수집하는 거다. 그러면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나도 모르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제 관세사로서 협조할 건 없잖아. 제가 술 전문 관세사한테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바로 전화했더니 정보가 술술 나오더라고. 암거래 시장과 그거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걸 또 전달해 줬더니 그 정보를 되게 고마워하면서 받았던.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결국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최근에도 왜 일본 재패니즈 위스키가 굉장히 핫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을 많이 사는 성지라는 곳에서도 가품이 판매가 되다 한번 걸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품이 뭐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왜 요만한 RFID 카드가 붙어 있잖아. 위스키 같은 거 사면 와인엔 없는데 두 개를 꼭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뒤에 한글 표시 사항이 있냐, 그럼 정식 수입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 수입사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RFID 카드가 부착돼 있냐,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우리 한창 붐일 때 많이 했던 건데 거기 들어가면 검역 이력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발베니가 너무 갖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품절이래. 그럼 거기서 발베니를 검색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언제 검역이 끝났다. 그러면 뭐 앞으로 얼마 안에는 시장이 풀리겠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거는 진짜 마니아층들한테는 꿀 정보네. 이거는 꼭 술이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게 하나 또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할 수 있는데 요새 여행을 많이 나가니까 우리 셋이 가족이다.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병수 제한이 없어졌잖아. 그 병수는 영향을 안 받아. 근데 2리터, 2리터, 2리터를 샀다? 내 캐리어에 다 넣었어. 그러면은 나는 6리터를 갖고 들어온 거잖아, 내 가방에. 어떻게 돼? 그 원칙적으로는 2리터를 제외한 4리터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원래 면세는 개개인인데 보통 가족이고 성인에 한해서 한 캐리어에 오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 내 캐리어에 갖고 올 수는 있으나 적용은 개개인으로 해야 된다. 그럼 카드 결제도 나눠서 해야 되네. 근데 이걸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전화를 가끔 받아. 야, 내가 와이프랑 이렇게 가는데 이거 합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요렇게 우리 그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맞춰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또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해외에서 구매해 오실 때 저희 컨텐츠도 확인하시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